안녕하십니까. 당신도 할 수 있다. 수유캔 TV 대신 독서하는 남자입니다. 요번에 이제 소개시켜 드릴 책은 90일 안에 장악하라는 책이에요. 이 책이 뭐 유튜브에도 그렇죠. 뭐 경력사원 이직하거나 뭐 할 때 요 책을 이렇게 추천해 하는 영상들이 있어요. 근데 이 90일 안에 장악하라는 이 책은 뭐죠? 이게 보직이동. 팀장이 새롭게 되거나, 뭐 신입 리더가 되거나, 어떤 조직에서 이렇게 팀장이 되거나, 새로 이제 리더가 되거나, 아니면 이직을 하는 경우. 근데 이직을 할 때 약간 리더의 관점에서 해당 조직에 이제 뭐 인원들도 있겠죠. 상급자도 있고, 하급자도 있고, 그 조직에 적응하기. 적응해서 그리고 성과 내기. 이게 90일 안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야 이제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새로 들어온 그 리더에 대한 사람들의 어떤 신뢰도 생기고 기대감도 이제 충족을 시켜주고 그 이후부터 이제 계속 이제 뭔가 일이라든지 그런 게 좀 쉽게 풀린다는 거죠. 근데 이제 90일이라는 이 3개월 길면 길고 짧은 참인데 요때 이제 성과를 못 내면 이 사람에 대한 이제 쾌시천이 붙는 거죠. 아, 우리가 얘를 잘 뽑았을까? 그런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리더 관점에서의 어떤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근데 이게 경력사원의 이직과도 어느 정도 조금 통용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번에 이제 곧 새로운 회사에 이직을 하게 됐는데, 거기랑 이제 좀 얼라인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요 책을 좀 저도 좀 찾아봤고, 그래서 좀, 해당 부분에서 조금 참고할 내용이 있어서 그 내용을 좀 추려가지고 좀 추천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갖고 여러분들도 지금 이직을 준비 중이다. 내가 그러면 이직을 해서 뭐 새로운 조직에 이제 적응도 하기도 힘들고 그쪽에서 저를 바라보는 여러 가지 시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그런 걸 어떻게 잘 극복하고 적응할 수 있는지 그런 내용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 일단은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면 마이클 와킨스라는 분이 이제 쓰셨죠. 마이클 와킨스라는 분이 좀 쓰셨고, 이직, 보직 이동, 신임 리더가 3개월 안에 조직과 해당, 또 장악하는 방법. 이게 장악이라는 표현은 뭐 잘 스며든다, 녹아든다, 연착륙한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에 이제 권위자래요. 세계적인 권위자. 이런 쪽으로. 그래서 온타리오 대학하고 하버드 대학 박사학위 받으시고, 그 보직 이동. 코칭, 뭐 컨설팅 회사 이런 거 또 컨설팅 하죠. 미국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 포춘이 선정한 이 어드바이스 공동 설립자래요. 500대 기업에 드는 그런 것도 스위스 로잔 국제 경영 개발권 리더십 교수래요. 교수고 뭐 저명하죠. 그리고 고위 임원들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다. HBS 하버드 경영대학 운영하고 있고 케네디 여러 군데서 이제 특히 약간 보직이동 이런 쪽에서 이제 특화된 그런 컨설팅업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는 90일 안에 장악하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면 미국에서는 대통령이 이제 새롭게 부임을 하면 지금 얼마 전에 트럼프가 표 잡았죠? 그 암묵적인 룰이 있대요. 90일 안에 가시적인 성과라는 걸 하나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암묵적인 룰이래요. 그래서 그런 약간 새로운 리더가 됐을 때 그런 프레셔가 그래서 그렇게 90일 안에 장악해야 될 필요가 있고 왜 필요한지를 얘기를 해요. 그런 배경들을.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필요한 것들 10가지 팁을 얘기하거든요. 10가지 팁을 얘기하는데 근데 제가 리더로 가는 거면 모르겠는데 제가 리더로 가진 않아요. 약간 준 리더급이긴 하죠. 뭐 한 3석쯤 될 것 같아요. 3석쯤 될 것 같아요. 그 조직 내에서. 그런데 그 위에 팀장이 있고 저랑 비슷한 연배의 분들도 계실 거고 밑에 이제 부하 직원들도 있을 거라서 저는 요쪽은 조금 리더와 관련된 얘기들이 좀 많아요. 자기가 맡게 되는 조직, 팀을 어떻게 꾸리고 조정하고 이렇게 할지고 약간 리더로서의 약간 팁이 있다면 요쪽. 그러니까 새롭게 이제 새롭게 맡게 되는 조직에 이제 적응하는 과정, 그런 것들이 있어서 저는 요 전반부 쪽, 요쪽?
요쪽을 조금 좀 다루려고 해요. 요 리더 쪽 얘기라서 약간 되게 큰 얘기예요. 굉장히 큰 얘기고 되게 어려운 내용들이 조금 많아요. 물론 읽어보면 뭐 당연히 하다는 그런 내용들일 수도 있는데, 이걸 어떻게 이렇게 하지? 그런 얘기가 들 정도로 이 팀 조직 관리라는 건 되게 힘듭니다. 리더가 본인 전문적인 역량이 있는 것뿐만이 아니고 리더는 그 리더십이 있어야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역량이에요. 리더급에 올라가면 이제 리더십이 필요하거든요. 팔로우십, 이제 부하 직원들이 저를 따르고 믿고 따르고 제가 그들을 어떻게 통솔하고 그런 직원들의 어떤 잠재력을 키워가지고 이렇게 역량을 발휘해내니까 어레인지하고 그 역량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리더급에서는 이제 더 이상 이제 실무 능력에서 벗어나서 이건 당연히 갖고 가는 거고 그 이상의 역량인 거죠. 근데 이 역량이 굉장히 좀 큰 역량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다뤄주고 있어요. 저도 읽고 좀 깜짝 놀라고, 아, 이렇게 힘든 거구나, 리더들이. 이걸 잘못하면 이제 리더는 이제 큰일 나는 거죠. 근데 이제 전 아직 요번에 이제 이직을 하는 거 해서 요쪽을 조금 좀 귀담아 봤고요. 그래서 이게 10가지 팁 중 보시면, 다 보시면 도움이 되는 내용이긴 해요. 근데 이제 좀 발췌도 하셔서 보셔도 또 좋을 것 같고, 일단은, 저도 약간 이제 나이를 먹고 이직을 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뭐 그런 거 없었죠. 그냥 어느 조직이든 가서 열심히 하면 뭐 안 되겠냐 싶긴 한데, 물론 지금도 그런 마음이 있긴 한데, 더 이상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그렇게 하는 것보다 조금은 좀 각오를 다지고 저도 요번에, 왜냐면 저도 이제 준 리더급으로 가다 보니까, 그리고 그쪽에서 바라보시는 그런 시선도 있고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부담이 돼요, 지금. 예, 제가 나이가 있고 연차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잘 저 조직에 적응하고 효과를 낼 수 있을까, 단기간에. 그래서 좀 소개를 시켜드리면, 이렇게 뭐 그래프를 좀 그려봤어요. 이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오긴 합니다. 근데 그래프를 조금 제가 개인적으로 그려봤고, 그래서 부임 전에 이제 퍼스트 데이죠. 새로운 조직, 예, 새로운 조직에 들어갔을 때 아니면 그 전에 첫 번째 주, 일주일 지났을 때, 한 달 지났을 때, 두 달 지났을 때, 세 달 지났을 때, 여기를 본인 스스로 이렇게 전환점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요 전환점. 근데 요 전환점별로 본인이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이 3개월 동안 점검해 나가야 된다라는 게 일단 서론에서 얘기를 해주세요. 근데 이제 요 첫 번째 날과 이 일주일 정도는 개인이 조금 학습을 하고 개인이 뭐 필요한 사항들을 조금 몸소 느끼면서 정리하는 시간이라면, 이제 한 달 정도부터는 상사랑, 제가 여기 이제 한 달 정도 여기 새로 이제 조직 와가지고 제가 느꼈던 거, 그동안 진행했던 업무들, 뭐 조직 문화, 뭐 어떤 뭐 팀 간의 관계, 그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해가지고 팀장님이랑 한번 논의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예. 한 달 정도 됐을 때. 이게 꼭 얘기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쓱 지나가는 게 아니고, 이거를 본인이 상사한테 요청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이걸 알아서 챙겨주는 상사들도 있어요. 한 달 정도, 일주일 정도 되고, 한 10일 정도 되고, 한 달 정도 먼저, 우리 뭐, 누구누구니, 뭐, 차 한잔 할까요? 하고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한 달 정도 지난 거 가야 돼서, 어, 또 얘기를 해주시고, 첫인상도 얘기해 주시고, 뭐, 부족한 점이 있으면 뭐 그렇게 얘기해 주시는 팀장님도 계세요. 그런 분들은 좋죠. 아니면 조직 차원에서 아마 팀장님들한테 그렇게 가이드가 나가기도 해요. 아, 이게 경력사원이 들어왔을 때, 뭐 10일차, 뭐 한 달 차 때는 뭐 면담을 진행해라.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 게 있는 팀이나 조직들은 좋죠. 예, 그런 거. 그래서 물어봐 주는 것도 어디에요, 그런 게. 근데 물어봐 주지 않아도, 이제 요 정도는 먼저 가서 면담 요청하고 하는 게, 예, 좋다, 필요하다. 근데 그런 거 없는 팀들도 있어요. 그냥 뭐 일하기 바빠가지고. 근데 그런 팀들은 좀 그렇죠. 그 입장에서 너무 뭐랄까, 내깔겨둔다 그런 느낌도 들고, 물론 경력 사원이 그런다고 해서 뭐 경력 성과를 못 내고 막 나 소외받고 있고 막 그렇게 느끼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도 조직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받고 관리를 받는다는 느낌이 들어야 되고, 또 팀장, 그렇게 새로 오신 그 경력사원이랑 그렇게 면담을 통해서 서로 이제 쌓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팀 케미라는 게. 그런 부분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가시면 자발적으로 한번 하세요. 한 달째, 두 달째, 세 달째. 그래서 여기 3, 4, 5는
꼭 그 해당 팀이 본인이 속한 팀의 팀장님이랑 좀 협의나 면담이나 평가를 하시는 게 좋아요. 꼭 이게 막 인사평가 그런 걸 넘어서서 간단하게 차 한잔 하면서 얘기를 나누는 것 자체도 좋게 보일 수도 있고, 설령 팀장님이 이걸 얘기를 안 해도 먼저 요청을 해주세요. 이거 약간의 자료를 살짝 준비한다. 예. 그러면 팀장님이 굉장히 좋게 보겠죠. 아, 얘가 그냥 생각 없이 사는 애가 아니구나. 그냥 뭐 오자마자 막 하는 애가 아니구나. 생각을 갖고 우리 조직에 이렇게 생각을 갖고 이렇게 스며들려고 조직에 적응을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구나. 그거 자체도 하나의 좋은 사인일 수 있기 때문에 꼭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건 책에 있는 내용인데 제가 한 다섯 단계별로 좀 정리를 해봤어요. 그리고 저도 이제 곧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 남은 기간 동안 1, 2번 정도는 준비를 하고 가려고 합니다. 1, 2번 정도는. 네, 1번 정도는 1번에서 2번 정도는 준비를 하고 가려고 해요. 그래서 외부 관점에서 새로 가는 그 조직 있잖아요. 그걸 가장 리서치를 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미 면접 보기 전에 한번 하기도 해요. 면접 보는 게 제가 입사할 회사에 대해서 당연히 알아보긴 하는 거죠. 근데 그거보다는 조금 이제 좀 더 딥다이브 해가지고 좀 더 꼼꼼하게 잘 챙겨보고, 그리고 그 해당 조직이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지, 물론 이게 밖으로 나와 있지도 않기도 해요. 조직도 같은 거는 이제 뭐 대비인 회사들도 있거든요. 조직도 자체가. 근데 아닌 회사도 있는데, 일단은 뭐 확인할 수 있으면 확인하고, 그래서 제가 입사하는 팀이 무슨 팀인데 이 팀이랑 해가지고 어느 팀이랑 해갖고, 근데 회사들이 다 비슷하긴 한데 한번 보는 거죠. 네, 그리고 내가 이제 회사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 무슨 것 학습을 해야겠다. 계획을 세우는 거죠. 그냥 위에서 시키는 대로 일 그냥 쭉 하는 게 아니라 먼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는 거예요. 당연히 입사하게 되면 이 조직에 대해서 알게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자료도 공유받겠죠. 뭐 사업 계획 이런 자료. 그리고 자기가 있는 팀과 이제 연계해서 거기에 팀장님들, 기획자들도 알게 되고 어느 팀이랑 누가 의사소통하고, 그리고 이제 막 그 일하는 방식 그런 것들도 이제 조금 문화 그런 것도 알게 되는 거죠. 인사팀이랑 이제 뭐 어떻게 하고, 그리고 뭐 전결 규정, 비용이라든지 뭐 승인 있죠. 이런 전결 규정 그런 것도 당연히 이제 숙지를 해야 되고, 이런 거 굉장히 기초적인 건데 당연히 숙지를 해야 돼요. 예. 그리고 뭐 이게 비용 쓰는 거, 사무기기 이런 거 당연히 해야 되고, 그런 것들 업무를 함에 있어서 놓치거나 그런 거 없이 이렇게 좀 하고, 그다음에 이제 2번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는 이제 좀 더 실적이라든지 이 해당 그 팀의 사업 계획이라든지 경영 계획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그 팀뿐만이 아니고 전사 사업 계획 이런 건 이제 팀장님한테 요청을 드리세요. 이걸 조금 공유하기 싫어하는 회사들도 있어요. 괜히 뭐 밖에 돌 것 같고 책임 소재 물을 것 같고, 좀 폐쇄적인 회사들이 다 그렇거든요. 제가 이제 몇 개의 회사를 지냈는데 한 세 번째인가 회사는 모든 걸 공유해요, 진짜. 예, 팀장님이. 너무 좋았죠. 근데 공유를 했는데 해당 매니저가, 그거는 해당 매니저가 팔로우를 못 하고 있는 거죠. 분명히 팀장님은 공유했거든요, 팀에다가. 근데 팀장님 입장에서도 그걸 공유하는 게 리스크가 있어요. 이건 굉장히 조금 사안이 있는 보고 자료인데 이걸 팀원들한테 공유한다? 그만큼 팀원들도 공감대를 높이고, 우리 팀은 뭐 기획팀 당연히 알아야 되니까 이렇게 공유를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 팀장님은. 근데 이걸 팔로우 못하면 이제 본인이 게을렀던 거죠. 팀장님이 그때 그 보고서 봤어? 그때 그 사업계획 봤어? 어느 팀 이런 거 봤어? 그러면 착착착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우리 이거 하는데 그때 팀이 올렸던 거랑 같이 크로스 체크해서 해봐. 근데 그거 있으면 안 돼요. 예. 아, 그때 그 자료에 그때 주신 거요? 예. 파일명 알려주시면 그때 본 거 같은데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적어도 이 정도는 해야죠. 근데 이런 걸 이제 공유 안 하는 그 회사들이 있어요. 팀장들만 알고 쉬쉬하고. 예. 그러면은 이 팀원들은 잘 몰라요. 이 팀 것만 알고. 그 팀 것만 알고 어느 심한 데는요. A 매니저, B 매니저 있잖아요. B 매니저가 올리는 뭐 하는지 그것도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팀장만 정보를 독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조직 문화가 그런 데들도 있어요. 그러면 A 매니저가 B 매니저가 뭐 하는지 모르고 B 매니저가 A 매니저가 뭐 하는지 모르고, 진짜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A는 A 업무만 하고 B는 B 업무만 하는 거예요. 이거 코어가 없는 거죠. 이런 것도 저는 안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뭐 조직 문화가 되게 폐쇄적이고 되고 뭔가 그렇게 되죠. 뭐 음흉스럽게 돌아가고 일도 안 돼요. 야, 너 이거 그때 이 팀장은 본인이 다 공유받고 아니까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나 그래서 얘는
이 일만 했거든요. 지가 했던 일을 전혀 몰라요. 그럼 그제서야 이제 다운로드하고 하려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물론 이걸 공유한다고 해서 항상 캐치업하고 트래킹하는 건 아니긴 하지만 이거 하나 자체로도 이제 조직 문화라든지 얼마나 오픈되어 있고 그런 거죠. 저는 이게 이제 극과 극인 회사에서 있어 봤기 때문에 근데 매니저 입장에서는 오픈해 주시는 게 좋죠. 오픈해 주시는 게. 예, 자료도 그렇고. 예. 자료가 이렇게 돌고 돌고 해서 예, 그렇게 되는 게 서로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또 3당 때쯤에 이제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가 조직에서 한 달 정도 했을 때 그 내용을 팀장님한테 약간 이제 보고를 드리면서 제가 맡은 과제, 그 전사 과제가 있을 거 같잖아요. 이 과제가 이렇게 온라인이 돼야 돼요. 회사의 전체 과제, 우리 팀의 과제, 개인의 과제, 내가 맡은 과제가 이게 쭉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동떨어져 있다. 이러면 안 돼요. 예. 성과가 나지 않아요. 예. 제가 맡은 과제가 그 시계 안에 톱니바퀴처럼 이 전체 과제의 핵심 과제랑 연결이 돼 가지고 이렇게 올라가 있어야 여러분들이 제대로 일을 하는 거고 성과 평가를 잘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가 돼 있는지 엮여 있는지 제가 한 달 동안 파악을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런 업무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전사 지금 과제가 이런데 맞습니까? 라고 확인을 받아야 돼요. 이거는 예. 그리고 나서 다음 30일 동안 거를 또 확인을 받는 거죠. 제가 이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데 맞습니까? 방향을 꼭 항상 물어보셔야 돼요. 예. 아니, 요거 좀 더 해봐. 아, 이 방향보단 이 정도면 된 것 같고 이렇게 피드백을 받는 거죠. 팀장님이 먼저 말씀을 했을 수도 있지만 먼저 찾아가서 물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 달 정도 됐을 때 본인이 진행하는 그 지난 30일에 대한 달성도를 물어보고 체크를 하죠. 어느 정도 됐고 이건 추정 보완할 것 같습니다. 이건 곧 끝날 수 컴플리트 될 것 같습니다 하고 또 다음 요때 가는 거죠. 근데 요때는 여기 30일은 그 얘기를 하는데 약간 결과물을 메이드하는 쪽으로 가셔야 돼요. 딱 이 정도 되면 팀장님한테도 그렇게 어필을 하세요. 이제 제가 온지 세 달 정도 됐는데 제 이름으로 된 데뷔작 이게 그 표현을 하거든요. 데뷔작. 이제 새로운 조직에 와서 데뷔를 한 거잖아요. 제 이름으로 걸고 나가는 이제 데뷔작. 뭐 소위 데뷔작이라고 할 수 있는 기준이 뭐냐면 본부장님한테 상위 임원 있죠. 상위 임원. 상위 임원한테 제 이름으로 단독 보고하는 걸 데뷔작으로 보통 봐요. 예. 팀장님이 그걸 보통 멍석을 깔아주세요. 예. 이걸 보통 해주세요. 이걸 보통. 이번에 경력 사항을 누가 요러요러한 과제로 해당 보고서를 정리해서 보고 드립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한 팀장님이죠. 예. 근데 팀장님도 그렇고 이 본부장님도 그걸 느껴요. 왜냐면 여러분들, 이분들이 뽑은 거잖아요, 여러분을. 이 팀장님도 그렇고 본부장님도 그렇고 당연히 이분들이 뽑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 뽑은 여러분들이 일을 잘하고 있는지 봐야 된단 말이에요. 제대로 했는지. 메이저리그도 그렇잖아요. 트레이드 해가지고 신입해가지고 자기네 팀에 뽑았단 말이에요. 유망주라고. 그럼 얘가 계속 그 성과를 나는지 얘가 잘 성장을 하는지 계속 봐야죠. 연봉 많이 들여서 트레이드해서 데려왔단 말이에요. 이게 연봉 값을 못해. 그럼 팀장도 그렇고 본부장님도 책임을 느껴야 되는 거죠. 아, 우리가 잘못 뽑았구나. 얘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얘가 일을 잘하고 곧잘 하네 이렇게 뜨면 이제 신뢰가 생기고 계속 더 큰 일을 줄 수 있는 거죠. 이 데뷔작을 그래서 만들어야 돼요. 30일 정도 되면. 더 짧을 수도 있어요, 이게. 가자마자 더 짧게 할 수도 있어요. 한 달 반 만에 막 보고서 쓰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회사마다 좀 다른데, 예, 조금, 그래서 이 90일에 장악하라는 게 기간에 따라서는 60일이 될 수도 있고 30일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장악해야 되는 여러 가지 요소, 아까 10개 말씀드렸죠? 근데 저는 그 중에서 이제 잘 추려가지고 그렇게 좀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달 때 정도 됐을 때 이제 마지막 따로 준비를 하고 그리고 지난 30마를 한 거 보고 5월쯤 되면 전환기가 종료죠. 요 정도 3개월쯤 되면 100일 정도 되잖아요. 연인 사이에도 그렇고. 이때쯤 되면 어디 가서 뭐 모르고 그러면 안 돼요, 이제. 어느 정도 되면 이제 안정화돼 있고 특히 돼야 돼요. 특히 조직 간에, 담당자 간에. 이 정도쯤이면 더 이상 물어보면 안 돼요. 더 이상. 이쯤 되면.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신뢰가 이제 이 정도면 이제 데뷔작을 잘 치렀을 때 얘기 기준으로
신뢰가 형성이 될 거예요. 이제 쭉쭉쭉 되면서. 아, 쟤 일 잘하는 애다. 일 열심히 하는 애네. 그리고 네트워크도 이제 안정화가 되는 거죠. 이제 여러분들이 그 팀의 키맨이라는 걸 다른 조직들도 알게 돼요. 예, 여러 하고 뭐 하고 됐다면. 그리고 이제 막 일단 회의를 하잖아요. 그럼 그 회의에 여러분들이 그냥 디폴트로 들어가게 돼요. 팀장님이 항상 여러분들을 데리고 들어갈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실제로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럼 팀장님도 알아요. 아, 제가 맨날 들어와. 제가 기획자구나. 저 팀의 기획자가 쟤구나라는 게 이제 포지션이죠. 그러면 팀장들끼리 서로 이제 합의하고 일하기로 하고 뭐 협조하기로 하고 실제로 일은 저랑 하는 거죠. 기획자인 쟤랑 이 밑에 있는 기획자랑. 야, 기획팀에 제 A팀에 걔 누구니까 쟤랑 얘기해 이렇게 돼요. 예. 그러면 둘이 이제 실무진들끼리 기획자들끼리 서로 자리 주고받고 이제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위에 상행 진행 상황 같은 게 팀장님한테 보고하고 뭐 하고 그리고 둘이 또 포할 것도 하시고 팀장님들은 서로 잘 알아요. 서로 봐.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돼요? 이 실무자들끼리 좀 친해져야 돼요. 이 리그를 또 잘 만들어야 돼요. 예. 그런 걸 잘 만들고 안정화를 시켜야 되는 거죠. 예. 그런 거죠. 잠깐 끊겼습니다. 아, 카드 회사에서 갑자기 전화가 와갖고요. 예, 계속하면 그래서 여기 이제 네트워크 안정화 돼야 되는 거죠. 한 3개월 정도 되면 이제 업무를 하게 되면 여러 팀들하고 되는데 이제 이 팀들하고 이제 같이 일을 하게 되니까 뭐 영업기획팀, 뭐 어디 뭐 경영 무슨 팀, 뭐 MD팀, 어디 팀 이렇게 이제 얘가 자동적으로 이제 원활하게 돌아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프로젝트를 맡게 되면 이제 뭐 어디랑도 이제 연락을 하고 본인이 이제 협의를 해야 돼요. 이 정도쯤 되면. 예. 학교 들어가는 거랑 똑같죠. 처음에 신입생이고 잘 모를 때는 아, 얘 어디서 오네요, 전학 오네요 이렇게 하다가 좀 지나면 이제 친구들하고 친해져가지고 옆반도 가고 옆반 가서 같이 뭐 이렇게 딱지치기도 하고 이제 윗동네까지도 가고 예,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죠. 예, 그런 식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총 5개 단계로 보통 얘기를 해요. 보통 이렇게 5개 단계에 놓고 본인이 계획을 세워라. 계획을 세우고 그걸로 좀 체크를 하는데 이제 한 달, 두 달, 세 달 때는 되도록이면 상사랑 해당 그 본인이 이 기간별 목표 세운 거에 대해서 팀장님이랑 얘기하고 수정받고 또 하면서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예,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이거를 뭐 조직에서 우선 그 뭐라 그러더라. 무슨 프로그램이라 그러는데 연착륙 프로그램 하여튼 그런 명칭으로 하는 팀들도 있어요. 조직 관리를. 그런 데는 좋죠. 예.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거 말고 본인도 이 트랙에 따라서 미리 뭐 자료라든지 뭐 좀 얘기할 말들을 준비해 놓으면 더 좋은 피드백이 됐겠죠. 뭐 적응 잘하고 있어요. 아예 걱정 마시죠, 팀장님. 뭐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런 업무를 하는데 아까 같이 이렇게 하는데 제가 과연 이걸 잘하고 있을까요? 뭐 방향이 맞을까요? 그런 식의 계속. 그러면 팀장님도 다시 보시겠죠. 얘가 생각을 가지고 와서 하는 분이구나. 이직을 여러 번 하다 보니까 그냥 이직을 허스로 한 게 아니구나. 저 연차가 그냥 찬 게 아니구나. 이런 느낌을 계속 드려야 되는 거죠. 예. 근데 뭐 저 연차일 때 벌써 이런 걸 한다. 그럼 나이스하죠. 나이스합니다. 예. 이직 이제 한 번 했는데 벌써 막 얘가 막 벌써 이런 걸 들고 와. 저 잘하고 있을까요, 팀장님? 그럼 팀장님이 직원 얼마나 이뻐 보이겠어요. 예? 야, 너 A급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저 정도 연차쯤 되면 이런 건 당연히 해야 돼요, 이제는. 이직을 한두 번 한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예? 먼저 와서 이제 막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잘하고 있습니까? 뭐, 아니, 먼저 알아서. 알아서 해야 돼. 이제 저 정도 연차급 되면 이제 어디 가서 몰라요. 어떻게 할지 몰라요. 이거 안 돼요, 이제. 그래서 저도 부담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혹시 이 영상을 봐주시는 저랑 비슷한 또래의 이직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좀 이렇게 염두를 해두셔야 돼요. 예. 그리고 이제 아까 여기에서 아까 신임 뭐 팀장이 되거나 새로운 뭐 리더가 되거나 그런 케이스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새 회사에 부임할 경우에요. 새 회사에 부임할 경우 특히 이 네 가지를 꼭 유념해서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까는 시기별로 입사 전부터 입사일 일주일, 한 달, 두 달, 세 달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서
요 네 가지는 반드시 좀 잘 녹여가지고 진행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 뭐냐? 사업 방향 진단. 그러니까 제가 이제 새로 이제 회사로 들어간 거잖아요. 그럼 그 회사의 어떤 뭐 경영 기조, 전략 방향, 성장 방향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기사로도 나올 수 있고, 이제 입사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자료, 아까 얘기했지, 사업 계획이라든지 경영 계획 자료를 전달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소상히 살펴보시고,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거죠. 우리 모두 이쪽으로 가고 있는데 버스를 탔단 말이에요, 제가. 새로운 버스를 이렇게 타다가 이번에 갈아탔단 말이에요. 이 버스가 이렇게 갔는데 얘 혼자서 나 이 버스 이렇게 가는 줄 알고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버스가 이렇게 가면 종로로 가는 버스를 탔단 말이에요. 우리는 예를 들어서 근데 뭐 갑자기 뭐 강남 가는 버스로 알고 있다든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꼭 본인이 몸담고 있는 그 조직뿐만이 아니고 회사 전체의 구석구석을 학습을 해야 돼요. 왜냐면 회사라는 건 하나의 목표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예. 얘 혼자 따로 노는 건 부분 최적화라고 보거든요. 얘가 여러 조직들이 서로 뭉쳐가지고 한 방향을 바라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직접적으로 몸담고 있는 조직도 당연히 이것도 했고, 이거와 연계되는 이웃 조직이나 다른 조직들도 어떻게 이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알고 있어야 돼요. 왜 알고 있어야 될까요? 왜? 이 팀들이랑 같이 일할 게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획이란 이름을 달고 있는 부서는요, 본인의 보고서뿐만이 아니고 다른 팀들이 어떤 경영계획이라든지 성격 자료를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건 필수예요, 기획을 하면서. 그러니까 저는 기획 업무를 하면서 팀장님이 팀원들한테 다른 보고서를 공유하지 않는 건 정말 그 기획 부서원을 바보로 만드는 거라요. 정말. 이 기획 부서원이 그 회사에서 키맨이 되고 얘가 핵심 브레인으로 크고 얘가 진짜 뭔가 컨설팅을 하려면 다른 팀들이 뭘 하는지도 자료를 전달받아야 돼요. 팀장님은 최소한 이건 해줘야 돼. 이거 공부 안 하는 건 담당자의 문제인데 이거를 막 숨기고 안 하면 얘가 어떻게 다른 팀이랑 협업을 해요. 다른 팀이 뭘 하는지 모르잖아요. 물론 담당자끼리 말해서 할 수도 있겠는데 모른단 말이에요. 팀장님은 알죠. 이런 보고서를 전달받으니까. 근데 팀장님이 전달받는 그 눈높이랑 얘랑 간격이 클수록 안 좋단 말이에요. 예. 팀원을 바보로 만들면 안 돼요. 아무리 이 자료가 새어나가서 뭐 책임 소재가 두려워가지고 그런 팀장님들 있어요. 아, 이거 괜히 추궁당해갖고 어디서 리킹 유출돼가지고 하면 그런 분은 그게 있죠. 분명히 있어요. 유출되기도 하고.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팀원들의 어떤 역량을 향상시키고 이 팀원들이 이제 다른 팀이랑 협의해서 진행하려면 이 딴 팀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를 어떻게 알아요? 팀장님이 옆에 끼고 설명해 줄 거예요? 아니면 옆에 팀 가서 배우라고 할 거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기본적인 이들이 정리한 오피셜한 보고서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전달하면서 공유하면서 좀 보고 너가의 아이디어는 어떤지 이게 우리 팀하고 어떻게 협의될 수 있는지 공유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기획팀장님은 입단속은 시켜야죠. 당연히 이거는 기본이에요. 기획팀에서 일하는 애들의 팀원들의 기본이에요. 우리가 다루는 자료는 당연히 컨피덴셜한 거예요. 이건 당연히 밖에 내보내면 안 되죠. 말도 조심해야 하고. 예. 이건 당연하죠. 그거를 감안하고 공유를 하고 여기서 학습을 하고 업무를 진행해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봐요. 예, 그래야 업무 퍼포먼스가 난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근데 이게 유출돼서 그거 두려워갖고 팀원들한테 얘기 안 하고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물론 팀장님 중에 야, 이 자료는 공유하지 마라고 얘기하는 팀장님들도 있어요. 예, 아니면 이렇게 같이 회의실 들어가서 같이 한번 보든지 파일로 공유하지 말고 회의실 들어가서 한번 같이 보든지 공유는 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건 저는. 그래서 신속하게 공식적인 이제 재정, 제품, 전략, 브랜드 이런 것들을 이제 수집을 해야 되는 거죠. 주력 상품이 뭔지, 우리의 히트 아이템이 뭔지 그런 것들 당연히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웹사이트, 사업 보고서 그러니까 다트 이런 거 많잖아요. 구글링 하면 기본적으로 나오는 것들. 그리고 직급상 가능한 부서별 업무죠. 이거 중요해요. 이거 중요해요. 이거 중요해요. 이거 중요합니다. 아까 얘기했죠. 회사는 여러 조직이 있고 서로 연계가 돼 있는데 한 목표를 향해 간단 말이에요.
우리 팀 것만 보는 게 아니라 다른 팀들도 뭐 하는지 봐야죠. 왜 팀들이 같이 일하는데. 그리고 뭐 핵심 시설 같은 게 있으면 직접 가본다든지. 특히 리테일 같은 경우에는 뭐 새로의 오프라인 매장 어디에 무슨 오픈을 했다. 그럼 가보는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모이는지, 핵심 임대 매장의 핵심 콘텐츠를 뭘 했는지, 동선은 어떻게 됐는지, 콘텐츠는 어떻게 됐는지, 고객 관점에서 어디에 불편함은 없는지, 뭔가 차별화된 콘텐츠가 없는지, 요 정도는 인사이트 본인이 가져갈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이제 요건 빠르게 하셔야 돼요. 빠르게. 일주일 내로 빠르게 좀 하시면서 이 자료들 많이 이제 입사하면 처음에 자료 많이 준단 말이에요. 예. 잘 가지고 있어서 학습하시고. 예. 그리고 이거의 연장선인 핵심 관계자 연결. 팀원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새로 팀에 들어가면 그 팀에 원래 키맨이 있어요. 이 사람하고는 반드시 친해져야 돼요. 괜히 얘랑 무슨 라이벌 의식으로 느껴져서 팀장님한테 내가 더 잘 보여야지. 물론 경쟁 의식이 없을 수는 없겠죠. 상대방이 저를 너무 경계하고 막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막 자료 안 주고.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건 팀장님이랑 의사소통을 풀어야 돼요. 쟤랑 맞다 뜨지 말고. 왜? 팀장님은 그래도 얘랑 계속 쌓아온 케미스트리 그 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가서 뺏는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인상을 주시면 안 되고, 여러분들은 항상 어떻게 젠틀하게 하셔야 돼요. 이분들이랑 라이벌 의식 갖지 마시고. 그리고 먼저 다가가고, 예, 그렇게 해야 돼요. 왜? 여러분들은 어디까지나 굴러온 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앗는다고 그런 인상 주시면 안 돼요. 왜? 박힌 돌 입장에서 짜증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그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래서 꼭 핵심 관계자가 누군지 빨리 파악을 하셔야 돼요. 예, 그리고 수직적으로, 수평적으로, 예, 사람들하고는 두루두루. 그래서 면접 자리에서 이걸 가장 물어봐요. 얘가 우리 조직에 들어와서 잘 지낸다, 아닌가. 예, 그리고 업무 연락하면 상사에게 요청하세요. 이거 중요해요. 예. 저희 팀이 이렇게 있는데 제가 A팀인데 A팀은 어느 팀이랑 많이 협업을 하죠? 그럼 협업 많이 하면 누군가 할까요? 이렇게 상사한테 물어보는. 그리고 살짝 물어봐요. 언제 한번 차 한잔 하세요? 뭐 이렇게. 그 사람들 물론 바쁘죠. 바빠요. 왜 내가 니랑 차를 한잔 하냐? 물론 그랬을 수 있어요. 그러실 수 있어요. 맞아. 그러실 수 있긴 한데. 예. 근데 일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친해지는 분들도 있어요. 아, 너무 감사해요 하면서 막 아이, 뭐 그런 걸로요. 하면서 점점 친해지는 분들도 있거든요. 서로 돕고 도우면서. 예, 돕고 도우면서. 예. 거기서 뭐 개인적으로 친해지라 이런 얘기 아니에요, 저도. 업무로 친해지세요, 업무로. 때로는 저 사람이 뭐 내가, 아, 그러면 제가 이건 모르겠는데 담당자분 연결시켜 드릴게요. 막 그렇게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주잖아요. 그럼 상대방 담당자도 이 사람도 알아요. 그게 얼마나 힘들고 짜증나고 내 일이 안 돼도 저렇게 해주려고 발벗고 나서는 사람 보면 감사하죠. 예,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가능하면 부임 전 이런 것도 요거 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 봤어요. 예, 이런 거 있는 막 입사 전인데 막 와요. 회사 근처에. 그래갖고 저도 아니 왜 쉬지 왜 왔지 이런 그런 사람 저 이거 봤었어요. 예전에 팀원 중에 한 분인데 야 저분 진짜 열정 넘친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어찌 보면 경력사원 이직으로서 어찌 보면 당연한 건 거예요. 이게 미리 와서 인사하고 한번 얼굴 붉히고 하는 게. 예. 이게 뭐 이거는 뭐 핵심 관계자인데 해당 팀일 수도 있죠. 예. 부임초 일정을 고정 배치. 그러니까 한 일주일, 뭐 한 달, 2주, 10일 내에 이렇게 핵심 관계자 만나야 되잖아요. 아예 고정을 빼놓는 거예요. 그래 저녁 약속 그냥 뭐 이게 친구들 만나지 말고 예. 이분들은 여러분들은 이제 일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입사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고정 일이 많단 말이에요. 야근을 할 수도 있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맞춰주세요, 이분들을. 아, 그럼 퇴근할 때 같이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아니면 뭐 업무 잠깐 날 때 차 한잔 할 때 편하실 때 차 한잔 한 시간 오래 뺏지 않고 20분 정도 한다든지 인사드리고. 예. 그리고 그 조직도 인물 간의 그 관계도가 있거든요. 이거 빨리 파악하셔야 돼요. 이 노름판도 이렇게 표현하면 그런데 호스트가 있고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얘네들 간의 역학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노름판도. 팀별도 그게 있어요. 팀장님들이 있고 옆에도 이게 좀 그림을 못 그리는데
팀 A팀, B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팀장님들 간에 무슨 관계인지, 그리고 이 안에서의 역학관계, 이 안에서의 역학관계, 그리고 이 안에서의 담당자 간의 역학관계. 뭐 누구랑은 친하고 누구랑은 별로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게, 아, 난 몰라. 나 시키는 일만 열심히 할래?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한데 실제로 일을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맡은 업무뿐만 아니라 업무 협조를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상극인 두 사람을 엮으면 안 되잖아요.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게. 이런 척을 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아닌 사람도 있는데 그런 거를 좀 알고 있다면 잘 고려를 해서 요청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그런 인물 관계도 조직도 그런 것들을 빨리 파악을 해야 되는 거죠. 이제 업무, 이제 그 관계자, 기대 조정. 신입 이제 저도 그렇고 이게 지금 저에게 가장 큰 스트레스로 다가오는 게 이거예요. 경력사원을 뽑는 이유가 뭐냐면 데려다가 바로 업무를 성과를 내기 위해서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사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들도 저랑 연계돼 있잖아요. 어? 나의 기대하는 역할과 임무, 성과가 뭔지 파악을 해야 돼요. 뭐 꿈이 이래 막 너에게는 뭐 네가 해결사라며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얘기해야죠. 저 그 정도는 아니에요라고 이렇게 이 기대 수준을 낮춰줘야 돼요. 야, 너 어마어마한 애라며 막 이게 기대가 높으면 실망도 크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오히려 기대를 안 시켰다가 퀄리티가 좋게 가지고 가면 신뢰가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거꾸로 되면 오히려 실망이 쌓인단 말이에요. 이게 묘미예요. 이게 그래서 막 여기 또 얘도 나와요. 너 누구누구 대리 빅데이터 알아? 아, 저 알아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빅데이터 알아? 해서 저 좀 알아요라고 하면 어떻게 돼? 빅데이터 막 엄청 잘할 것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빅데이터 프로젝트 있으면 얘한테 시킬 것 같잖아요. 근데 빅데이터 특히 박대리가 아는 정도는 모두가 아는 정도예요. 웹서칭하는 아는 정도. 야, 그건 나도 알아.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해야 돼요. 무엇을 할 수 있고 뭘 못하는지 명확하게 의사소통해야 돼요. 막 물론 면접 볼 때는 약간 여러분들의 어떤 치적이나 성과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좋게 포장하고 과대 포장하는 부분이 좀 있었잖아요. 그건 이해를 해요. 근데 이 들어와서는 너무 못한다고 뒤로 뺄 건 아니지만 그냥 솔직담백 이렇게 과장 없이 예, 이렇게 얘기해야죠. 아, 전 모르는 건 모른다고 얘기하고 아는 건 아는 것까지 한다고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 사람이 처음에 뭐 기대가 이만큼 컸는데 줄어들 수도 있겠죠. 뭐야? 나 전에 듣기로는 막 엄청난 것 같았는데 막상 들어오면 아니라는데? 근데 이게 현실이잖아요. 이게 사실이잖아요. 여러분들의 모습 사실이잖아요. 이 허황된 꿈을 본인들이 꾼 거잖아. 이 허황된 꿈은 본인들이 꿨단 말이에요. 저 만나기 전에 전에 들은 말로만 헛소문으로만. 물론 제가 한 말 가지고서 그렇게 했겠죠. 너 이거 할 수 있다며. 그러면은 그렇게 정확하게 얘기하죠. 아, 그 부분은 요만큼 한 겁니다. 뭐야? 그럼 기대 수준을 낮추겠죠. 근데 이 과정이 필요해요. 근데 이거 두렵다고 허황된 꿈을 꾸게끔 냅두면 안 돼요. 여러분들. 안 돼요. 있잖아요. 사기 어플 쓴 거예요. 그건 안 돼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요 과정을 꼭 하셔야 된다. 예. 본인의 역할, 그리고 사업 계획과 성과 관리를 통해서 본인의 역할을, 아, 내가 이 조직에서 해야 되는 게 뭔지. 근데 그 역할이 너무 커. 왜 이 사람들 기대가 너무 큰 거야. 그러면 얘기해야겠죠. 팀장님한테. 아, 이거 좀, 전 요 정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너무 큰데요? 그러면 팀장님이 줄여주시겠죠. 요거를 좀 쪼개서 주시든지, 누굴 지원해 주든지, 아니, 그러면은 뭐 시간을 조절해 주시든지, 요 조정을 해야 돼요. 요 조정을. 안 그러면 여러분들이 퍼져요, 이거. 왜냐면 혼자서 이거를 기대가 이만한데, 그거를 본인 스스로 감당이 안 되는 그 어마어마한 기대감에 퍼져버려요. 안 돼요. 그러면은 조직에 이제 성과를 못 내고 사람들이 실망하고 신뢰를 못 쌓고 그럼 본인 스스로도 자책하게 되잖아요. 실망하게 되고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합니다. 이거를 잘 하시고 나서 이걸 잘 꼭 그 상사분이랑 영점 조정을 해야 돼요. 저도 이게 지금 제일 지금 걱정입니다. 제가 가서 얼만큼 할 수 있을지. 그래서 첫 주에 이 회사가 해야 되는 전략 방향, 우리 팀이 해야 되는 거, 그리고 우리 팀 내에서 내가 해야 되는
덩어리가 어느 정도인지 팀장님이랑 확정받고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이걸 확인을 받아야 돼요. 예. 그렇게 계속.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계속 확인을 받아야 돼. 사람이 또 돌아서면 달라질 수 있고, 여기가 뭐가 더 붙어가지고 커질 수도 있기 때문에, 예, 꼭 확인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상사와 직속 부하 만나가지고 업무 스타일, 뭐 중간 관리, 중간 보고를 잘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뭐 읽는 스타일이냐, 뭐 보는 스타일이냐, 우리는 뭐 카톡으로 안 하고 뭘 한다, 우리는 뭐, 그 엑셀 같은 거 안 쓰고, 우리는 PPT 안 쓴다, 우리는 온라인으로만 한다, 뭐 그런 업무, 그런 디테일한 거. 그런 게 디테일한 게 되게 다 필요하거든요. 아, 우리는 뭐 온라인화 다 돼 있어요. 뭐 우리는 뭐, 아, 우리 팀장님은 말하는 거 싫어하고요. 일단 원페이지로 정리하는 거 좋아해요. 뭐. 원페이지로 정리하는 걸 싫어하는 팀장님은 본 적이 없어요. 왜? 뭔가 있어야 팀장님도 위에 보고도 하고 저한테 피드백을 하죠. 그러니까 원페이지 정도로 조그맣게든 뭐든 정리하는 건 그걸 싫어하는 팀장님은 전 아직까지 본 적은 없어요. 예. 우리 말로만 한 야, 그럼 뭐 좀 정리 좀 해봐. 일단 하라고 하시는 팀장님들이 있었는데 말로만 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뭔가 보고를 하거나 뭔가 어떤 이슈를 정리하잖아요. 그러면 원페이지 정도로는 간략하게나마 팀장님한테 정리를 해서 그래야 여러분들도 보고하기가 편해요. 말로 하다 보면 놓치는 거 있거든요. 아차차차 이런단 말이에요. 차차차. 그러면 안 돼요. 정리를 해서 놓치는 거 없는지 팀장님한테 꼭 물어볼 게 뭔지 이렇게 해서 그 팀장님도 알기 편하죠. 뭐 이런 원페이지가 쌓이잖아요. 나중에 풀 보고서 쓸 때 다 이게 그 디딤돌이 되고 주춧돌이 돼서 다 쓰여요. 예, 다 좋아요. 이게 다 또 증거로 남고 예, 꼭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지난 시간에 뭐 한 장의 기획서를 써라 했었잖아요. 그 정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거 중요하죠. 문화 적용. 그러니까 새로운 조직에 들어가면 이게 제일 힘들어요. 이제까지 살았던 곳이랑 이제 다르는 거죠. 예. 새로 부임한 경우 가장 어려운 과제, 낯선 문화. 예. 왜냐면 특히 또 나이를 먹고 연차가 찰수록 꼰대 소리 들으면 안 되고 뭔가 일하는 방식이나 그리고 저 혼자 일하는 게 아니고 팀 내에서 일하고 팀 간 일하다 보면 그 해당 조직이 오랫동안 오는 약간 일하는 방식 문화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일개 한 사람이 와서 1억 혼천천이라고 해서 미꾸라지 한 마리가 여기 분탕 친다고 그런 느낌이 주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조직이라는 건 면역 체계가 있단 말이에요. 얘를 불순분자라고 받아가면 얘를 배격시킨단 말이에요. 얘를 빼내려고 한단 말이에요. 면역 체계가 발동을 해요. 병균이구나 이렇게 느낀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아니라 우리랑 같은 동질적인 애면 스며들겠죠. 설명하지. 그러면서 살짝 조직의 텐션과 긴장감을 주면서 활성화가 되면 이게 베스트예요. 이게 베스트예요. 그러면 뭐예요, 여러분들? 조직에 대한 변화보다 조직에 대한 적응이 일단 우선인 거예요. 예, 조직은 면역 체계가 있어요. 새로운 거에 들어오면 경계를 하게 되고 병균으로 인식하게 되면 거부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조직의 불순분자, 병균이 되면 안 돼요. 설령 그게 여러분들은 그동안 그게 옳은 길이라 살아왔다 하더라도 그게 예, 왜냐면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라는 그 말을 저도 좋아하지는 않는데 어쩔 수 없어요. 로마에 가면 로마 법을 따르고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 법을 바꿀 수 있는 권한과 위치가 됐을 때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순서인 거죠. 그래서 뭐 부임 과정에서 회사 문화 뭐 이런 거 물어볼 수 있는 거죠. 뭐 저는 입사할 때 물어보진 않았는데 예. 그 상사랑 인사 담당자랑 정기적으로 한번 물어보고 그래서 인사팀 담당자랑 친해지면 나쁠 게 없어요. 그렇다고 인사 담당자는 여러분들 그래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 사적인 마인드로 마음을 하면 안 돼요. 공적으로 오피셜하게만. 예. 뭐 이렇게 직무 뭐 조직 문화 요런 거에 관해서만.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특히 회사에 대한 연봉에 대한 얘기 안 되고요. 회사에 대한 불평불만 절대 인사 담당자한테 얘기하면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예, 예. 인사 담당자가 어찌 보면 가장 오픈 마인드긴 해요. 귀가 열려 있어요. 근데 귀는 열려 있는데 결과는 어디로 향해 있어요? 회사로 향해 있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분들을 욕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의 역할이 그런 거예요. 인사 담당들은 직원들한테
오픈 마인드 귀가 열려 있어야 되는 게 맞아요. 왜? 그분들의 일이기 때문에. 다만 그렇게 열린 귀와 열린 마인드로 여러분들의 의견을 받고 결과는 어떻게 나와요? 회사와 관련된 쪽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개인의 친화적으로 나오지가 않아요. 그걸 염두에 두셔야 돼요. 예. 그래서 요거는 그래서 여러분들 인사 담당자를 잘 이렇게 좀 활용을 하셔야 돼요. 이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를 알잖아요. 인사 제도라든지 조직 문화라든지 여러분들이 모르는 거에 대해서 상담을 하면 해주시거든요. 그런 식으로 잘 상담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회사 문화 해석자 이런 분들이 있대요. 그러니까 리더 역할을 하는 분들. 소식통이라 그러나 사원이라 그러나 뭔가 굉장히 친화력이 높고 뭐 컬처팀이라고 인사팀 내 이제 컬처팀이라고 하는 팀들도 있는데 그거 말고도 이렇게 좀 그 담당자 선에서 뭔가 활달하고 이 성향이 풍부하신 분들이 좀 계세요. 경력사원 같은 경우에는 경력사원 동기 중에 약간 동기 모임 잘하는 그런 분들? 그런 분들이 이제 이런 거 좀 잘하죠. 해당 회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행사도 잘 알고, 복지제도도 잘 알고, 인사 담당자만큼. 그리고 회사의 어떤 그런 뭐라 그럴까? 그 서큘레이션? 그런 행사의 어떤 그 서클? 그런 순환 주기를 잘 알아요. 예. 그런 거 한번 그런 분이랑 친해지면 나쁠 거 없겠죠. 그리고 의무 30일 내에 상사와 동료와 적응 과정에 대한 검토를 한번 하는 거죠. 이게 상사분하고는 당연히 해야 되고, 아까 30일 동안. 그리고 해당 내 이게 동료랑도 여러분들이 사수, 부사수로 이렇게 한다고 하면 그 사수분하고 한번 허심탄회하게 그 허심탄회하라는 게 아, 너 여기 다니기 싫어 여기 왜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게 아니라 그런 허심탄회한 게 아니라 제가 30일 동안 새 팀에 와서 적응을 살아보니 업무는 요렇고요. 조직 문화는 요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느낀 바를 소외를 좀 해보고 또 이분들이 곁에서 봤을 때, 자기 곁에서 봤을 때 평가가 어땠는지 살짝 물어볼 수도 있는 거죠. 아, 뭐, 매니저님 잘하고 계세요. 너무 잘하고 적응 너무 잘하시는데요. 물론 빈말일 수도 있지만. 그리고 조금 좀 활달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조금 활달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하면서 왜냐면 이거 하는 것 자체가 팀 케미가 올라가요. 예, 상사랑도 그렇고 팀원 간에 그렇고 소통을 좀 해야 돼요. 근데 그 소통이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데 개인적인 친분 아니에요. 이게 개인적인 친분 소통이 아니에요. 아, 뭐 우리 애가 주변에 뭐 중학교들하고 이런 걸 얘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어디까지나 업무. 이 업무는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일도 있지만 회사 생활이 업무인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소통을 하라는 거예요. 아, 우리 회사 지금 무슨 제도가 바뀌려고 하는데, 복지 제도가 바뀌려고 하는데, 뭐 어떻게 생각해? 이건 이런데, 우리 건강제도는 어떻게, 약간, 뭐 그런 식의 얘기만 하세요. 그런 식의 얘기만. 예, 그런 식의 얘기만. 개인이, 종교는 어떠고, 나 정치는, 이런 얘기 하지 마자. 절대. 취미, 물론 같은 취미에서 뭐 이렇게 친해질 수도 있긴 한데, 그래도 되도록이면 그런 거 드러내지 마시고, 회사 생활. 근데 불평불만 말고. 이게 좀 까다롭죠? 예, 그래서 회사 동료는 회사에 있을 때만 동료인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예, 그렇게 하시면 어떨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곧 이제 지금 인수인계 중이고, 곧 이제 새로운 회사에 이제 둥지를 틀어야 되는데, 그래서 요 네 가지를 중에 입사하고 이제 첫 주 정도에 요걸 하고 이것도 그렇죠. 한 달 내 이건 해야 되는 거예요. 한 달 내, 한 달 내. 이거는 원 먼스. 아, 이거는 지금 남은 시간 동안 제가 좀 해야 되겠어요. 제가 이거 남은 입사일 전까지 요거는 좀 해야겠어요. 이거는 이제 면접 볼 때 좀 정리한 자료가 있긴 해요. 근데 한 달 지나고 나서 어차피 팀장님한테 요걸 보고를 드려야 되잖아요. 저 보고를 할 거거든요. 저는 이 보고를 드리려고 합니다. 예. 제가 한 달 동안 지난 소회, 그리고 지금 제가 이 회사의 어떤 사업 방향, 그리고 팀의 역할, 그래서 내가 맡은 업무 요거 보고를 할 때 결국엔 이거 조사한 자료가 쓰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정리하는 좀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긴 해요. 예, 그거 좀 하고, 그리고
엑셀, 파워포인트 이미 좀 오랫동안 다루긴 했는데 가서 좀 너무 버벅거리면 안 되니까 그것 좀 관련해서 다시 실무 능력 올릴 수 있는 그것 좀 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 그리고 재무 쪽 관련 공부도 좀 시간이 너무 없네요. 왜 놀았나 몰라. 진짜 너무 많네요. 네, 재무, 엑셀, 파워포인트는 뭐 엑셀 좀 하고 그리고 지금 요거 해당 입사하는 회사의 어떤 사업 현황 그런 거 요거 세 개 정도를 남은 기간 동안 좀 정리를 해서 해놓고 그리고 또 한 달 동안 또 열심히 한 다음에 또 친해지건 예. 한 달 동안 들어가면 이 작업 해야겠죠. 이건 이제 사전에 하고 한 달 동안 요거를 이제 역점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이직을 그동안 몇 번 해냈는데 새로 들어간 회사에서 이런 마음가짐을 해야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본 적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제가 이제 40대 중반이고 이번에 정말 힘들게 이직을 하면서 제가 이제 어디 가서 모른다, 뭐 누가 날 케어해 주겠지 이런 마음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저 정도면 이제 기획 업무를 10년 이상 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회사의 운영이라든지 그런 걸 빠삭하게 기본적으로 알고 그쪽에서도 그런 기대를 가지고 저를 볼 거기 때문에 그 기대를 어느 정도 충족시켜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가서도 빨리 적응을 해야 되고 빨리 또 성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요런 책을 조금 찾아보게 됐습니다. 좀 별 얘기 아닌데 좀 길게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근데 40대 저랑 비슷한 한 연령대 상황에서 이직을 하시는 분들 꼭 제가 응원 드리고요. 정말 힘듭니다, 지금. 꼭 붙어 계세요, 회사에. 제가 부동산 투자 얘기를 못하는 이유가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진짜, 와, 우리 다 부동산 뭐 투자를 뭐 관심을 끈 건 아닌데, 지금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지금. 이 이직도 너무 힘들게 됐어요. 주변에서 다들 그래요. 어떻게 했냐고. 진짜 그 정도예요. 진짜 그 정도예요. 저도. 와. 그러니까 전략기획 포지션으로 JD에 몇 개 들어오는데, 여의치가 않아요. 정말 눈두리도 파졌고, 제 나이가 이제는 커팅이 많이 돼요. 제 나이가 지금 너무 많아져가지고, 제가 또 이런 얘기 또 길게 하는데, 저랑 비슷한 연령과 상황에 계신 분들, 그리고 제 영상을 봐주시는 형님들도 많이 계실 거라 생각해요. 소방안전 관리 항상 응원 드려요. 예, 진짜 항상 응원 드리고 있습니다. 뭔가 어떤 일을 하시든 응원 드리고 있고요. 제가 그래서 친환경도 소유캔이잖아요.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할 수 있어요. 예, 좀 힘드셔도 조금만 참으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소유캔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